오늘도 종목 상담 출발해 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HPSP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6,000원에 10%입니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제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아, 몇 달 되셨어요. 네. 네, 이 종목 저희 또 우선 상담 종목인데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출연자 두 분께 여쭤볼게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내가 이 종목 꼭 한번 상담해야겠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펜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이렇게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지은 대표님이요. 네, 이지은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상승 나올 때 좀 HPSP는 상대적으로 약간 좀 속도가 늦어서 스트레스도 좀 받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보유의 의견을 드린 이유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회사 수소 어닐링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의 수율이라고 해서 성능 자체도 올려주고 제품 자체를 좀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장비이다 보니까 지금 SK 하이닉스가 증설에 대한 이야기,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요즘 증설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를 좀 할 수 있다라는 부분과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최근에 주가가 살짝 눌리기는 했지만 61선 기점으로 크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그래도 중요한 가격 라인, 이 가격대를 지지해주는 게 중요했는데 그 부분이 좀 이어졌다라는 것이 가장 좀 제가 보유의 의견을 드린 것 중에 하나이고요. 다만 주가가 왜 이렇게 좀 늦게 가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혹시 그거 소식 들으신 거 있으실까요? 이제 예스티라는 기업과 특허 침해 소송 관련돼서 이제 서로 좀 소송을 걸은 게 있었어요. 네, 근데 네, 네. 그게 꽤 오래됐고 원래는 HPSP가 이긴 것 쪽으로 승기가 좀 잡히는 쪽으로 일단락 되는 것 같았는데 예스티가 또 가만히 안 있고 또 소송을 걸고 그래서 서로 이제 지금은 특허 법원 쪽으로까지 넘어가서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 수소 어닐링 장비에 대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도 원래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장비 단에서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 예스티와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길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좀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적에 대한 부분들과 이 어닐링 장비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주가는 방어적인 모습들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시청자님 이 종목 약간 장기적으로도 가져가실 생각도 해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일단은 좀 수익 나면 팔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영업이익이 다른 타사에 비해서 높다고 해서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사봐야겠다 하고 산 건데 네. 나머지 것들 다 날아가는데 얘 그쵸. 혼자서 이렇게 지고 있으니까 보기가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러실 그래서 수 그냥,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저게 아니면 한 지금 10% 정도 손실이니까 다른 종목을 갈아타는 것도 어떤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에 대해서 32,000원에 대한 방어 흐름이 나와주는지가 이 종목은 좀 중요했는데 지금 어쨌든 31,000원, 2,000원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탈을 한다. 이 가격 라인 31,000원 뭐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저는 종목 교체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이 가격 라인이 방어가 됐다라는 것은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답답하신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38,000원까지 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단기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증설 이야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장비 종목들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HPSP가 만약에 39,000원까지 오면은 비중을 5% 정도 좀 줄여두시고요. 탄력적으로 추가적으로 만약에 수소 어닐링 장비 쪽으로 수주가 나왔다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뭐 괄목할 만한 숫자를 보여준다던가 그러면 이 가격 라인을 가뿐히 돌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반도체 종목들 다 같이 가니까 연동돼서 39,000원까지 뭐 종목이 올라오고 있다. 딱히 특별한 사유 없이 올라오고 있다 하신다면 39,000원 구간에서 오히려 저는 좀 정리를 하시고 좀 더 빠른 쪽으로 가시는 거는 괜찮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회사 자체는 저도 너무 괜찮은데 예스티와의 이 분쟁 자체가 주가를 크게 끌어당기기에는 조금은 아쉽게 작용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응 방안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2,000원 이탈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39,000원에서 비중 축소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코스맥스 보유자분들은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대한전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11,900원에 100%입니다. 11,900원에 100% 맞으실까요? 네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아, 제가 이거 한 5, 6년 됐는데, 네. 계속 지금 이제 좀 28,900원까지, 29,000원까지 올랐다가 좀 내렸거든요. 네네네. 근데 시장도 좋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궁금해가 전화드렸습니다. 아, 고점을 찍고 조금 내려와서 고민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언제쯤 매도를 해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출연자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 현재 수익 중이신데 내가 한번 목표가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이렇게 귀여운 손바닥 팻말을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박철순. 네, 박철순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네. 굉장히 오랫동안 갖고 계셨는데 드디어 그 투자했던 시간의 보상을 받고 있는 것 같으십니다. 일단 지금 뭐 대한전선은 지금 뭐 저는 신규 매수를 해도 될 정도로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따가 이제 손절 라인은 잡아드리겠지만 사실 뭐 손절도 아니죠. 어느 정도 추세가 좀 무너졌을 때는 일단 수익을 챙기는 게 좋기 때문에 그 선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해저 케이블 쪽에서는 선도 기업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실제로 과거에는 이제 케이블만 좀 이게 생산을 하는 기업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 설계라든지 시공까지도 할 수 있는, 왜 그러면 이 회사가 오션 C&I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시공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시공까지 할 수 있는 턴키 역량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이렇게 만들고 시공까지 할 수 있는 기업도 쪽으로 수주가 몰려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경쟁사 대비했을 때도 훨씬 더 경쟁 우위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뭐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적으로 해저 케이블 수요는 늘고 있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아시아도 지금 해저 케이블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역시나 이것도 초호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대한전선은 앞으로도 좀 추가적인 수익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부담을 느끼시는 시청자 다른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기대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4분기부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가에 수주했던 과거 이 물량들이요, 3분기를 기점으로 거의 다 해소가 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똑같은 매출이 나오더라도 마진이 더 좋아지는 그런 이제 본격적인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4분기 실적 그 이후 때는 오히려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서 저는 이제 고점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봉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난 2021년도 이제 고점까지 이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올라와서 저라면 일단은 3만 원까지는 3만 원 이상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목표가를 제시해드린다고 하면 저는 일단 3만 원, 그리고 그 이상 간다고 하면 3만 5천 원 정도를 한번 2차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뭐 지수가 좀 빠지거나 아니면 회사의 문제는 아니지만 차익 매물이 나오고 다른 sek터 쪽으로 수급이 쏠리게 되면 주가는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은 22,500원 선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때는 잠깐 현금화를 시키셨다가 또 한번 기본적으로 조금 완화가 되고 변동성이 완화가 되고 다시 또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 또 재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3만 원 이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22,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4분기까지 기대해 보셔야겠고요. 35,000원까지도 상방 열려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이 좀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저희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도 따로 접수받고 있는데요. 언제 전화가 갈지 모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솔루스 첨단 소재요. 네, 16,000원에 10%인데요. 네. 작년에 매수를 했거든요. 작년에요. 네, 제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네.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그러셨어요. 답답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매수가까지 올라와 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출연자 두 분께 여쭤볼게요. 아쉽게도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는데 내가 한번 꼼꼼히 상담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팻말 들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지은 대표님요. 네, 이진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금은 답답한 좀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서 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보유의 의견을 드렸던 건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동박 관련돼서 이제 모멘텀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회사가 그 전까지는 이제 공장을 세우고 하느라고 갖고 있었던 돈들을 이제 공장 만들고 짓고 전 세계적으로 거점을 확보하는 데 돈을 많이 투자하는 기간으로 좀 소요가 됐고 그렇다 보니까 현금에 대한 부분들 이제 아무래도 재무 구조 자체가 좀 안 좋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계속적으로 횡보하고 끌어내리고 이런 요소로 좀 작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번 3분기 기점으로 해서 바로 실적이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시간을 들이고 돈을 투자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회수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이 회사가 유럽 쪽에도 공장을 만들었는데 유럽에서 공급망 자체를 유럽 내에서 해결하자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발생을 하기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최근에 고객사 7곳이랑 계약을 했는데 또 추가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좀 남아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뒷받침되는 걸 봤을 때는 유럽 시장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북미 시장 쪽에도 지금 캐나다 쪽 공장을 전지박 쪽으로 만들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곧 2026년쯤에 완성이 되면 북미 시장 쪽에서도 좀 우리가 이 회사가 좀 기회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렵게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그 전에 돈을 쓰는 구간들, 공장을 세우고 이런 기간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회수의 기간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최근에 좀 2차 전지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지 않아서 좀 답답하셨을 수는 있으실 것 같은데 이 회사 제가 사업 내용을 좀 보니까 지금 AI 반도체 뭐 동박 관련돼서 이런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 좀 있기는 있어서 AI 쪽으로도 엮일 수 있는 재료 자체가 아예 없다고는 판단이 들지는 않고요. 주가도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지금 더 밀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구간은 맞아요.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비슷한 사업 모델이라고 우리가 좀 연결할 수 있는 이번에 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시세가 좀 괜찮았잖아요.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솔루스 첨단 소재도 시장에서 이런 비슷한 형태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좀 홀딩의 의견을 드렸고요. 시청자님 이 종목 나는 매수가까지는 한번 보유를 한다라고 한다면 기다려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정리까지도 생각을 한번 해보고 계세요? 근데 내가 이제 기사를 읽어본 결과 네네. 그저 해외에서 준 그 소송권 하나 있잖아요. 네? 소송권 네네. SK 실리 그거 소송권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도 내가 기사를 읽어보니까 조금 뭐 전망은 있던데 네네.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은 중간 때 초반 때 오면은 좀 정리해볼까 싶어서요. 정리도 생각을 한번 해보고 계세요? 네, 그 생각도 하고 있는데. 네네.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횡보하고 둔화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모멘텀들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되게 중요한 가격 라인이 10,000원대 가격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청자님의 지금 비중이 한 10%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10% 보유하신 거 엄청 많은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고 가지고 가시다가 차라리 지금 답답하고 뭐 소송건이나 이런 불안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손절선 잡아드리면 8,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10% 비중을 그대로 보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탈 안 되고 횡보하다가 상승 탄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시청자님 나는 좀 팔고 싶은 마음도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10,000원대 부근에서 절반 정도는 그런 매도를 해주시고 10,000원 이상까지는 저는 이 종목이 한번 탄력받으면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 하시니까 제가 일단 10,000원을 1차적으로 매도가를 잡아드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최소 13,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안 좋은 이슈가 나와서 이게 반영 그 이상을 또 진행이 돼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손절가 8,000원 잡아드리고 거기까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떨어지면 그 정도 가격 라인 그리고 올라간다면 10,000원대에서 11,000원대에서 한번 11,000원으로 잡아드릴게요. 11,000원에서 절반 매도 13,000원 이상까지는 한번 그 이후에는 나올 수 있으니까 남은 5%는 한 번 더 조금 더 가지고 가보자라고 이야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AI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닉스 노보티즈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8,300원에 15%.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20일쯤 된 것 같아요. 20일쯤 되셨어요. 네네. 오늘 또 많이 빠져서 더 걱정되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이요. 네, 너무 걱정되실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박철수 대표님이요. 네, 박철순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매수하시고 조금 빠지고 있어가지고 걱정이 더 크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매도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종목은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현재 트렌드에는 좀 맞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 회사 이제 자동화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공장들이 다 이제 스마트 팩토리화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인력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기업들이 지금 공장들을 자동화 설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쪽으로도 들어가고 있지만 이제 소프트웨어도 역시나 계속 필요로 하는 상황인데 역시나 제닉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삼성과도 일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엔비디아와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협력도 하게 되고 자동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역시나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일단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부분 때문에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이제 만약에 일단 전저점 구간 보시면요. 12,500원쯤에 이제 61선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난 9월 달 마지막 때 있었던 전저점 구간이거든요. 만약에 여기를 이탈한다고 하면은 일단 기계적으로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락폭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여기가 무너지면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다시 저점 만들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손실을 더 늘리지 않고 좀 줄일 수 있는 제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언제든지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보는 목표가는 역시나 2만 원대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 세게 나올 때는 2만 원까지 갈 수 있는데 저는 근데 사실 이 종목을 조금 분산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제닉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런 자동화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업력이 좀 짧고 상장 기간이 조금 짧다라는 좀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경쟁사로 많이 꼽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전통적으로는 사실 코인테크죠. 코인테크 같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업을 영위해왔고 실질적으로 거래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있고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제니스 로보틱스 대비했을 때 실적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 제니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적자가 지금 올해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작년에는 흑자였지만 올해 적자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실적이 좀 불안하지만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일단 올해 실적이 좀 유지가 될 것 같고 아니라고 한다면은 뭐 현대모비엑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흑자가 좀 유지될 만한 기업들로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옮겨놓는 게 일단은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저라면은 지금 제니스 로보틱스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제니스 로보틱스와 그다음에 뭐 코인테크라든지 현대모비엑스 아니면 조금 더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고 하면 T-로보틱스까지 같이 베팅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일단 저는 절반 정도는 일단 코인테크로 한번 비중을 좀 이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오른다라고 한다면 먼저 올라서 어느 정도 수익권에 있는 종목을 팔고 그 다음부터는 키 맞추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절반 갖고 있었던 종목 쪽으로 추가 매수를 해서 그걸 단가 낮춘 다음에 키 맞추기로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시면 둘 다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15%시니까요. 한 7.5% 정도는 지금 코인테크 쪽으로 한번 교체 매매를 비중을 이동하셔서 한번 2개 종목을 한번 갖고 가고 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코인테크를 갖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코인테크의 목표가는 역시나 한 2만 원 선 구간입니다. 그래서 코인테크도 한 2만 원 선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이 나와준다면 비중 축소 후에 분산 투자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꼭 기억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